안녕하세요. 치료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 치중진담 여수 바로본 신경외과 장혜영 원장입니다. 오늘의 진료는 손바닥과 손 저림 증상을 가지고 있는 22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현대인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꼽자면 이제 핸드폰과 컴퓨터가 있겠죠. 뭐 작업의 능률을 작업의 능률을 올려주고 일의 효율성을 올려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만, 그걸 이제 과도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부작용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손 저림이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을 정도의 증상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수술까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손 저림 증상이 있는 분들은 항상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자, 평상시에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거나 평소에 손저림 증상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오늘의 진료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1년 전부터 손이랑 손가락이 저림 증상이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랑 이 엄지 두덩 쪽으로 이제 저림이 화끈거리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으시군요. 손목 주변도 좀 저리고 최근에는 증상이 심해져서 자다 깨실 정도로 통증이 있으시고요. 뭐 지금 현재 카페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약을 드시면은 증상이 나아졌다가 약을 중지하시면 다시 증상이 반복되는 그런 양상이시네요. 지금 증상을 봤을 때는 손목 터널 증후군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팔에서 신경이 내려와서 팔에서 손목을 지나서 손으로 들어가는 신경이 총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손목 가운데를 지나가는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눌려서 이 손저림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 정중신경이 이 감각을 지배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의 절반으로 해서 이렇게 손바닥 부위에 화끈거리는 저림 증상이나 화끈거리는 증상이 생기는 게 특징적이고요. 처음에는 그런 감각에 관련된 증상이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이 엄지 두덩, 이 근육이 점점 빠진다거나 아니면 손목 주변까지도 통증이 발생하는 게 특징적이고, 손목을 움직이는데 힘이 약해지는 그런 운동마비 증상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또 증상이 또 심하게 되면 밤에 손저림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 이제 손이나 손목을 이렇게 털어주게 되면 증상이 완화되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진단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이 손목 앞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톡톡톡 타진을 해보거나 아니면 압박을 가했을 때 손 저림 증상이 생긴다면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가 있고, 또 손목을 이렇게 90도로 꺾은 상태에서 안쪽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1분 정도 있었을 때 손 저림 증상이 유발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거의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좀 더 정밀 검사로 해서 뭐 근존도라든지 신경존도 검사를 통해서 이제 추가적인 진단을 또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엄지 손가락에 있는 이 엄지 두덩근이 만약에 근육이 많이 위축이 돼 있고, 그리고 만졌을 때 보통 이제 좀 어떤 탄력이 느껴지게 되는데, 만졌을 때 여기가 푹 꺼지고 그냥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다 그러면 이 엄지 두덩에 있는 이 근육의 위축으로 보고, 이제 이런 경우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상당히 심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일단 발병 원인이 명확치 않고 그 다음에 이 근육의 위축이 없는 상태에서 손 저림 증상만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신경에 염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 같은 거를 복용을 하게 되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신경에다가 직접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그런 주사 치료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이 엄지 두덩 근육의 위축이 심한 경우, 그리고 예전에 뭐 손목 골절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 골절이 유압이 되는 과정에서 잘못 유압되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엄지 이 두덩근의 근육에 위축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근육의 기능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평상시에 이제 손저림이 있거나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으셨던 분들은 이 엄지 두덩근의 위축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조기에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뭐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 수술적인 치료나 이런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손목을 쓰는 것을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건 결국은 이 손목을 많이 쓰는 사람이 이 정중신경이 지나갈 때 이 위를 덮고 있는 인대가 있는데, 손목을 많이 쓰는 과정에서 그 인대가 두꺼워지게 되는, 손목을 많이 쓰게 되면 인대가 두꺼워지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신경을 압박해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손목을 쓰는 거를 많이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특히나 이제 뭐 핸드폰을 과도하게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신다거나, 특히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게 되면 손목을 계속 꺾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손목에는 무리가 많이 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그냥 마우스를 쓸 때는 그냥 마우스를 사용할 때 이렇게 손목이 꺾인 상태에서 쓰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손목에 무리가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키보드 같은 것도 손목이 꺾인 상태에서 쓰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손목에 무리를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뭐 핸드폰을 너무 오래 손에 들지 말고 뭐 거치대에 놓고 쓴다거나 아니면 내려놓고 쓴다거나 아니면 양손을 번갈아 쓴다거나 하는 게 더 나을 거고,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는 이제 손목 받침대, 그러니까 뭐 마우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손목 받침대를 써서 손목이 이렇게 꺾이지 않고 손목이 펴진 상태에서 쓸 수 있도록, 키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손목이나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손목 보호대를 하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특히 자다가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제 잠을 잘 때 손목이 이제 꺾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시고 주무시면 통증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손목 보호대를 찰 때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손목 보호대를 이게 하루 종일 차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루 종일 차게 되면 이것 때문에 손목의 움직임이 이제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손목을 움직이는 데 쓰는 주변의 근육들의 위축이 또다시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보호대를 빼게 되면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손목이나 손을 많이 쓰고 손목에 무리가 되는 동작을 하는 경우에 위주로 손목 보호대를 차시고 일상생활 하실 때는 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우리가 이 팔에서 발생하는 신경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손저림이 있는 경우에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올린 동영상에서도 얘기를 했겠지만, 이 손이 저린다 그래서 손이 저린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손이 어디가 어떻게 저리냐에 따라서 그 원인이 다 갈리게 되는데, 우리가 손이 저릴 수 있는 질환 중에 손목 터널 증후군과 가장 감별을 해야 되는 질환이 이제 목에서 오는 이제 디스크 질환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디스크나 마찬가지로 둘 다 손이 저릴 수 있는데요. 손이 저릴 때 이 두 가지를 감별하는 방법은, 보통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바닥만 보통 저립니다. 손바닥만 저리고, 이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손바닥뿐만 아니라 손등까지, 손이 앞뒤로 전체적으로 저리는 그런 느낌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손저림이 있는 부위를 머리 위로 올렸을 때 이제 목에서 내려가는 그런 목에서 내려가는 증상이라고 한다면 증상이 완화가 될 거고, 손목 터널 증후군은 올리시더라도 크게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손만 저린 경우도 물론 있긴 하지만, 손 저림 증상과 함께 이 전완부까지 같이 저림 증상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손 저림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제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손목을 과도하게 쓰는 게 원인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이제 주부분들, 이제 40대, 60대 우리 어머니들은 평상시에 집안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시면서 손목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런 분들이 보통 증상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목을 우리 많이 쓰시는 일을 하시는 그런 이제 무거운 든다거나 아니면 그런 손을 쓰는 노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그런 젊은 직장인 분들한테도 증상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이거나 아니면 임산부이시거나 평상시에 손목에 가해지는 하중이 많은, 예를 들어서 땅을 짚고 일어날 때도 이제 비만이거나 임산부이신 분들은 훨씬 더 손에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자녀분들이 애를 낳고 황혼 육아를 하시는 그런 어머니 아버님들 많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또 육아를 하시다 보면 손목을 또 많이 쓰게 되니까 그런 원인으로 해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을 할 때는 이 손목을 덮고 있는 인대를 절개를 해줘서 그 공간 자체가 공간이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그 공간을 터주는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뭐 수술 자체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고, 간단 수술이라 보통 수술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1, 2주 정도면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정도까지 보통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 손목을 쓰는 일을 했다거나 손목을 쓰는 운동을 하거나 할 정도로 좀 손목을 완전하게 사용을 하려면 한 6개월 정도, 적어도 3개월 이상, 6개월 정도는 경과를 보시는 게 좋고요. 통증이나 이상 감각은 보통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면 호전이 되는데, 이제 뭐 감각의 마비가 왔거나 운동의 마비 같은 경우는 수개월 정도 있다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나 이 엄지 두동근의 위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축 정도에 따라서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한다는 거는 신경이 눌린 걸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면 증상이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인대를 절개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손목이 좋아졌다고 또 손목을 또 과도하게 쓰게 되면 그 주변에 손목 인대에 무리가 가서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양상의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또 손목을 또 과도하게 쓰게 되면 당연히 재발의 위험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손목을 쓰느냐가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상시에 손목을 많이 쓰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손목을 덜 쓸지를 이제 항상 고민을 하고 항상 조심을 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핸드폰 많이 쓰시는 분들은 요새는 이제 뭐 누워서 핸드폰을 많이 보시거나 아니면 뭐 동영상 같은 걸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거치대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신다거나, 아니면 뭐 운동하신다고 팔굽혀펴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땅을 짚을 때 손목이 꺾인 상태에서 손바닥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하게 되면 손목이 꺾인 상태에서 압력을 가해지기 때문에 이게 손목이 정말 안 좋은 건데, 이제 그런 거 대신에 뭐 푸시업바, 이거 손으로 잡고 하는 푸시업바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 이용해서 손목이 꺾이지 않게 운동을 하면 당연히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도 이런 뭐 바닥을 짚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보다는 주변에 뭐 봉을 잡는다거나 뭐 주변을 뭐 잡거나 해서 잡고 일어나시는 게 손목에는 부담이 훨씬 덜 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 하실 때부터 손목을 사용하시는 거를 좀 주의하시면 이제 뭐 재발의 위험성은 물론 있긴 하지만 그런 가능성들을 많이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쓰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현대인들의 이제 필수품이 돼버린 이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안 쓸 수는 없지만 적당히 잘 쓰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제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이제 이런 영상을 이제 앞으로 계속 보실 때에도 이제 손으로 들고 보지 마시고 바닥에 내려놓고 거치를 해 보시거나, 이제 바닥에 내려놓고 보시거나 아니면 거치대를 이용해서 보시면 손목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치료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 치중진담 요수 바로본 신경외과 장혜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